아무리 다사다난한 세상이라도 봄은 옵니다. 꽃피는 춘 3월,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펴고 새 출발하는 시기. 누군가에겐 지난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에 설레야 할 때이건만 거리는 온통 전염병에 대한 공포와 마스크로 가려진 표정뿐. 아직 사람들의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얼굴마다 활짝 웃음꽃이 피는 계절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진정한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2월 말 우리 사회를 덮친 코로나19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갖지 못하게 된 졸업생들. 졸업식은 취소됐지만 캠퍼스를 떠나기 전 아쉬운 마음으로 기념사진을 남겨봅니다. 새 출발을 축하해주는 꽃다발은 활짝 피었지만 코로나19의 창궐 속에 웃음꽃은 피지 못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하기는 이곳도 마찬가지. 모기 앞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15년째 후배들의 졸업식을 함께해온 사장님은 올해가 유독 아픕니다. 그냥 졸업식이라는 게 학사 못 쓰고 졸업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학생들한테 그 추억이 통째로 날아간다는 거는 좀 아픈 현실인 것 같아서 졸업식이라도 나중에 부활시켜주면 더디게 오는 봄이 가장 아쉬운 건 이곳입니다. 봄을 앞두고 예쁜 꽃을 정성껏 키워낸 화훼농가. 가장 아름다울 때 소비자의 품에 달려가고자 꽃들이 한껏 연그러 있습니다. 화훼 공판장에서도 성실하기로 소문난 임동진 사장님. 15년째 꽃을 가꾸며 살고 있는 그는 수입에 의존하던 백합의 국산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봄의 전령사라 불리는 튤립 수확으로 한창 바쁜 시기. 튤립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모두에게 익숙한 컵 모양의 튤립부터 만개하면 별 모양을 뽐내는 하얀 별 튤립, 수채화처럼 두 가지 색상이 곱게 물든 튤립까지. 하지만 요즘은 예뻐서 더 슬픕니다. 제가 10단을 보내면 4단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4단이 안 팔리는 것도 그렇고 가격조차도 작년 이맘때 2월 초를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7,000원에서 8,000원, 뭐 좋은 품종은 13,000원 막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좋은 게 한 4,000원, 그리고 평균 나머지 품종들이 1,500원, 2,000원대에서 거래가 됐어요. 그 거래가 되는 것도 팔리는 게 기준인 거고 안 팔리는 게 40% 넘게 이렇게 안 팔리다 보니까 뭐 답이 없는 거죠. 이렇게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장님은 유통 채널을 다양화하는 도전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경매에 올리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직접 소비자에게 꽃을 전달하는 인터넷 직거래와 소셜 커머스 판매를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꽃을 보다 오래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장점. 물을 잘 쓰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수돗물에다가 많이 꽂아 두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수돗물은 절대 권해드리지 않고요. 집에 정수기 있으시면 정수기물 쓰시든가 아니면 생수,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나는 정수기도 없고 생수도 안 먹고 수돗물밖에 없다고 하면 수돗물에다가 락스 한 방울, 아주 미량의 락스를 타시면은 오래 두고 보실 수 있으세요. 생화 못지않게 인기 있는 상품은 바로 이것. 마늘인가? 양파 같기도 하고 밤톨 같기도 하고.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와, 종류도 많네요. 주문서를 꼼꼼하게 읽고 포장 중인 이것은 바로 튤립의 구근. 화분에 심어서 직접 키우는 재미도 있고 꽃도 볼 수 있는 알뿌리입니다. 구근 같은 경우는 왜 요새 이제 텃밭이라든가 집 앞에 조그만 정원 있으신 분들이
심어놓고 오래 보시려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꽃 같은 경우는 의외로 젊으신 분들이 집에다 이렇게 화병에다 꽂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보기 위해서 주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선물하시느라고 주문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화훼농가의 시련을 함께 극복하고자 민과 관에서도 손을 거들었습니다. 한 은행에서는 도내 화훼농가로부터 꽃을 대량 구입해 손님들에게 한 송이씩 선물하는 행사를 진행했고 강원도 역시 여러 지원책을 준비했다는데요. 현재까지 도본청하고 제춘사업소에 저희가 한 10,000송이를 지금 신청을 받았고요. 3월 2일부터 4월까지 저희가 총 이제 8번에 걸쳐서 매주 월요일 날 직접 꽃 배달을 사무실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청과 더불어 춘천시에서도 꽃소비 촉진을 위해 책상마다 꽃을 놓자는 원테이블 원플라워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꽃을 소비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일이겠죠. 매일 커피를 마시듯 꽃도 일상적으로 즐겨보면 어떨까요? 모든 그 일반 가정에서 크지 않은 금액으로 꽃을 식탁에다가 꽂아놓고 그 꽃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고 그 꽃을 주제로 서로 가족들 간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일단 새로운 이슈가 되잖아요. 꽃이 있음으로써.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꽃을 좀 생활에 밀접하게 좀 연결해주는 그런 쪽으로 다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 봄을 불러오는 가장 빠른 방법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내 취향에 맞는 예쁜 꽃만 있으면 됩니다. 이파리가 많으면 증산작용이 아시다시피 심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이파리 밑에 하나는 그냥 잘라주고 꽂고요. 굳이 이게 이제 똑바로 자르면 이 오아시스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면 잘 꽂아져요. 이제 갈아주진 않고 여기 이제 여기다 그냥 물만 보충해주면 시들을 때까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여기서 꿀팁 또 한 가지. 꽃을 두는 장소에 따라 꽃 종류를 달리해주시면 좋대요. 튤립은 향이 강하지 않아서 그냥 아무데나 꽂아줘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백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흔히 뭐 시백합이라고 해서 하는 백합 같은 경우는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그냥 많이 꽂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오리엔탈이라 그래서 뭐 시베리아라든가 그 외에 이제 향이 진한 백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실내에다 많이 꽂아두면 향이 좀 독해서 저희 같은 이제 뭐 실내에 꽂을 때는 한두 송이만 그런 건 한두 송이만 꽂고 알록달록 저마다 색깔이 다른 튤립을 빽빽하게 꽂아주면 우리 집의 작은 봄정원 완성. 와 너무 예쁘다. 빈틈없이 꽂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더욱 아름다워진다는데요. 그래 이건 집의 중심인 거실에 두는 게 좋겠어. 꽃이 등장하니 실내 분위기가 금세 화사해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꽂은 꽃은 3일이 지나면 만개하고 일주일 정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지난 겨울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시련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는 여전히 봄이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은다면 봄은 금방 우리 곁으로 찾아오겠죠?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서로 이 어려운 거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날 도와주는 분들이 많다. 서로 의지해가면서 잘 이겨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도 힘내세요. 화훼농가 화이팅! 지금까지 이런 디저트는 없었다. 이것은 디저트인가 작품인가? 보기 좋고 맛도 좋고 자신 있게 권합니다.
SNS에서 핫해. 비주얼만 봐도 애템 시인이 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감성 과자전부터 과즙이 팡팡 터지는 마카롱에 먹기 아깝다 아까워. 아트가 더해진 프랑스 전통 디저트까지. 경북 안동을 넘어 SNS로 대박 터진 대세 오브 대세 베이커리들. 디저트계 왕자를 차지할 메뉴는 과연? 지금부터 검증 들어갑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SNS 시대. 눈팅만으로도 확 끌리는 메뉴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신생 베이커리가 있었으니 그 첫 번째는 과자점. 오픈 약 3시간 전에 급습해 이곳의 비밀을 파헤쳐보기로 했는데 오늘 저희가 공개할 레시피는 마론 케이크입니다. 굳게 무섭게 동난다는 시그니처 메뉴 마론 케이크. 마론 케이크 특징이 뭐예요? 진짜 반 모양 틀로 찍어내는 미니 케이크고요. 그리고 버터를 태워서 헤이즐넛 향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과자도 불맛이 더해져야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도 뭐라나. 그런 의미에서 이곳 과자점에서 공개한 마론 케이크의 비결은 바로 온도 조절에 있었으니 믹싱한 반죽을 중탕으로 살짝 녹여주는 것부터 헤이즐넛 향 버터를 만드는 일까지 모든 과정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 이렇게 해서 1시간 숙성 들어갑니다. 그렇게 온탕과 냉탕을 오간 반죽을 틀 안에 살포시. 반죽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야 라고 궁금해하던 그 순간 틀에 보니밤을 넣을게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밤하늘이 통째로 쏙! 이러니 얼마나 맛있게요. 사실 마론 케이크의 발음이 프랑스어로는 밤이라는 뜻. 속껍질이 살아있는 보니밤을 넣어주면 색다른 식감도 느낄 수가 있다고요. 오븐에서 빵빵하게 부푸는 마론 케이크를 보고 있으면 덩달아 마음도 두근반 세근반. 마론 케이크가 대표 메뉴가 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오픈한 지 이제 4년이 다 돼가는데 새로운 메뉴들도 있고 다양한 쿠키들도 있는데 마론 케이크들을 이제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는지 자꾸들 이제 손님들이 많이 찾으셔서 대표 메뉴가 된 것 같아요. 밤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앙증맞은 비주얼. 마론 케이크 넣어.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마론 케이크 있어요. 네, 지금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빵 굽는 시간에도 많이 오고 있고요. 특히 운영하고 있는 SNS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픈 전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하더니 문 열기가 무섭게 득달같이 달려온 첫 손님. 기다린 보람이 있다 있어. 마론 케이크 맛있게 잡숴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쌍둥이가 만드는 앙증맞은 마론 케이크 맛보러 오세요. 자, 이어서 만나볼 두 번째 레시피.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입안에서 녹는다 카이. 마카 다 반한다는 마카롱이 그 주인공. 디저트계의 만년 인기 스타로 자리 잡았지만 금손이 만들면 인기의 단락도 달라집니다. 어서오세요. 딸기 마카롱 같이 만들어 볼까요? 마카롱의 생명은 첫째도 식감이요, 둘째도 식감이니 겉은 바싹, 속은 쫀득한 겉바 속존이 포인트. 머랭은 충분히 단단해지도록 쉐이킷. 섞을 때는 악에 다루듯 부드럽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루와 머랭의 한 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섞이도록. 팔뚝은 긴장을 좀 해야 된다는 점. 그래야 명품 마카롱이 탄생한다는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 주의사항은 이때 반죽이랑 머랭이랑 같이 잘 만나도록 붙여주는 과정이라고 쉽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나치게 되면은 마카롱 꼬끄에 기름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꼬끄만 잘 만들면 80%는 이미 완성한 거나 다름없는 마카롱. 종이에 맞춰서 짜면 돼요. 동그란 안에 짜고 나중에 판 칠 때 큰 쪽까지 펼칠 거거든요. 치고 섞고 돌리고 참 멀리도 돌아왔습니다. 디저트의 세계 알면 알수록 어렵지만 군침 돈다. 호흡곤란 오기 전에 드디어 오븐에서 태닝 맞은 꼬끄.
달콤한 크림과 딸기까지 얹어주면 핵꿀만 자랑하는 딸기 마카롱 완성. 참 은혜롭다 은혜로워. 통 크게 딸기 반죽도 아니고 하나가 통째로. 신생 베이커리들 왜 이래? 도대체 인심 무엇? 딸기는 부모님이 직접 농사짓는 농장에서 아침마다 가져와요. 그게 딸기 마카롱의 비결이에요. 아침 상황으로 돌아가 보니 두 손 무겁게 건네받는 저것이 바로 산지 직송 딸기였다. 매일 와야 싱싱한 딸기를 소비자들한테서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일 옵니다. 많이 뿌듯하죠.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데 매일매일 품절되는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과즙이 팡팡 터지는 마카롱의 비법은 농장에서 매일매일 수확하는 딸기올시다. 과자 부분 꼬끄가 엄청 쫀득쫀득하고 바삭한 게 좋아서 자주 오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크림이 많이 안 달고 부드러워서 맛있어서 자주 오고 있어요. 로컬 푸드가 검증하는 딸기 마카롱. 하늘은 물고 가세요. 냉장에서 3일 안에만 드시면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SNS에서 핫한 신생 베이커리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싶다면 that's no. 성격 급한 자 함부로 자리를 뜨지 말라. 마지막 디저트를 찾아온 곳 베이커리라기보다는 카페에 가까운 이곳은 흡사 디저트의 유토피아. 모형인 듯 모형 아닌 모형 같은 진짜 베개 디저트들이 우수수. 언뜻 봐도 이 비주얼 심상치 않아. 저는 프랑스 디저트를 주로 만들고 있어요.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마치 예술 작품을 방불케 하는 이 모양새를 보시라. 이것이 바로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즐긴다는 디저트 아트의 세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급 레시피 개봉 박두. 프랑스 정통 디저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무스 케이크 되겠습니다. 재료 준비부터 숙성까지 무려 3일 이상이 걸린다는 거의 슬로우 푸드급 디저트. 더욱이 봄철 대표꽃 장미 모양 무스를 만들 예정인데요. 프랑스어로 무스는 거품이라는 뜻. 그만큼 가볍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죠. 우선 아몬드 가루를 기본으로 빵 시트를 만드는 것이 첫째. 이렇게 있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죠? 힘들어서 한 결과물이 나오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빵 시트를 굽는 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으니 아직도 대여섯 가지 공정이 남아있다는 놀라운 사실. 아니 무슨 케이크가 이렇게 까다로운 디저트였나요? 카시스라는 열매 퓨레랑 생크림이랑 해서 어제 크림 만들어서 얼려둔 거예요. 보통 무스 케이크 하나당 공정 과정이 5개 이상씩 들어가요. 인내는 쓰고 결과는 달다 했던가요? 여러 과정을 거치는 만큼 맛보는 즐거움은 2~3배로 돌아오는 법. 그럼 여기서 잠깐 무스 케이크의 핵심이 되는 퓨레 레시피 공개 들어갑니다. 생크림과 블랙커런트 열매, 그리고 크림치즈와 요거트 가루, 오렌지향 럼까지. 이 모든 것이 퓨레의 기본 베이스. 보통 3일 이상 얼려뒀다가 사용하는데 일종의 크림 역할을 하는 거죠. 빵 시트와 퓨레를 틀에 넣고 마지막으로 구워주면 봄철 장미 한마달이 활짝 피어납니다. 여기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초콜릿과 카카오 버터를 섞어 작업을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디저트 아트의 완성. 아유, 이거 어디 아까워서 먹겠어요? 전체적으로 매일 30가지 정도 디저트가 나오고 있고요. 무스 케이크로는 12가지에서 3가지 정도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장미 무스 나왔다고 해서 왔어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단골이 생길 정도로 입소문이 자자한 디저트 맛집. SNS용 사진 인증도 필수 코스. SNS에 업로드하자마자 하트수 뿜뿜. 골라 먹기도 벅찬 프랑스 정통 디저트로 봄을 맛보세요. 내 뻔버 디저트로 하루하루 보내세요.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깝게는 무슨. 보기 좋은 디저트가 먹기에도 그만이죠. 입안에 봄이 피어나는 장미 무스부터 로컬 푸드로 건강함을 더한 딸기 마카롱, 추억 돋는 마론 케이크까지 디저트 하나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핫한 지역 베이커리와 카페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손잡고 길을 걸으면
여행의 파라른 음식. 낯선 곳에서 즐기는 새로운 맛에 재충전이 되는데요. 또 똠양꿍에 면을 넣어서 먹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되는데 저는 면을 항상 추가해서 먹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국적인 풍미도 느껴지고 눈이랑 입이 즐거운 것 같아요. 일상을 벗어날 수 없다면 입으로만 떠납니다. 경남에서 즐기는 외국의 맛 보러 가실까요? 매일 똑같은 하루 조금 특별히 바꾸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행 온 기분이라도 내보고 싶은 날 친숙한 듯 독특한 태국 음식 앞으로. 사와디캅. 대충 보면 태국 같죠? 저희 가게는 약간 현지스럽게 꾸며놓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태국 음식을 조금 변형을 하고 현지 사람도 좋아할 수 있을 만한 맛으로 이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태국을 더 가고 싶게 만드는 이유 세계 5대 요리 중 하나인 음식 때문인데요. 다양한 맛의 조화로움과 그리고 향신료가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지만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끌리는 맛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중독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 엄청 끌리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단짠을 넘어 신맛, 매운맛까지 더해져 오감을 만족시켜준다는 태국 음식. 정말 그런가요? 태국까지 멀리 어렵게 힘들게 못 가니까 태국 음식을 여기서 맛보기 위해서 자주는 못 오고 가끔 옵니다. 음식 먹고 나면 다시 생각나는지 최고입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부근에 이제 현지 가이드가 태국 음식점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태국 음식점을 20년 전에 처음 먹어봤어.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입맛에 맞고 나는 좋고 근데 애들은 좀 향신료 때문에 좀 싫어하긴 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방아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런 음식들이 별 거부감이 없고 맛있고. 저는 원래 좀 향신료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맛있어요. 네. 낯선 향신료가 조금 두렵다 하면 부드러운 게를 튀겨 카레 소스를 더한 풋밥풍 커리 추천합니다. 카레 맛 나면서 게도 고소하고요. 먹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아요. 태국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세계 3대 숲에도 꼽히는 똠양꿍. 맛있어요. 시원하고 매콤하고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기분 좋은 햇살과 거리의 자유로움, 밝고 유쾌한 사람들. 태국의 분위기까지 고스란히 즐깁니다. 오픈 때부터 와주신 이제 단골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맛과 변함없는 서비스로 이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태국도 좋지만 더 멀리, 더 낯선 풍경을 원한다면 요즘 핫하다는 이곳. 모로코의 강렬한 색감의 인테리어와 색다른 이국 요리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창원 속 모로코. 인생사진 먼저 찍고 가실게요. 제가 저기 모로코 문이랑 똑같이 생긴 문을 봤는데 작년에 모로코 갔다 온 사람들이랑 사진 공유했었을 때 봤던 문들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대표 요리 중에 샥슈카라고 양고기와 여러 가지 야채를 푹 끓인 음식을 먼저 맛보시고 한국인 입맛에 조금 맞춘 상큼한 드레싱의 샐러드, 치킨 샐러드가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드시면 모로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모로코 음식이 향신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한국인 입맛에는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메뉴이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색적인 요리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름처럼 악마의 비주얼 에그인 헬. 개성 확실하고 사진 찍기에도 좋은 요즘 음식이니까 트렌드에 민감한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그 맛은 한마디로 너무 맛있고 이국적인 풍미도 느껴지고 눈이랑 입이 즐거운 것 같아요. 손도 즐겁습니다. 밖이랑 안이랑 생각보다 좀 달라가지고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안쪽은 약간 미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고 바깥 쪽은 좀 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모로코 분위기는 인정. 근데 맛은 좀 부담스럽다면 익숙한 파스타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쭌거 파스타인데요. 살짝 좀 많이 맵긴 한데 좀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 잘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계속 입에 들어가고 자꾸 손이 가는 맛이에요. It's very good. I come here every week almost actually. 음식과 공간만 달라졌을 뿐인데 낯선 이국의 정치를 가득 느껴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힘들고 근데 그냥 슬기롭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떠나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세계 곳곳의 음식들. 신기하고 이색적인 음식을 찾는다면 도전해보세요.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포근한 바람이 불어오고 새싹이 흙을 뚫고 돋아나는 3월 청명한 하늘이 반겨주는 세종으로 떠났습니다. 쏟아지는 햇살과 상쾌한 강바람을 맞으며 경쾌하게 걸음을 옮겼는데요. 여러분 이제 찬 공기도 누그러지고 또 따뜻한 봄 햇살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진짜 봄이 찾아왔나 봐요 그래서 오늘 세종 곳곳을 제가 다니면서 아주 반가운 봄 냄새를 느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출발해 볼까요? 비단 물길을 따라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곳 금강 하구뚝이 만든 금강호를 따라 끝없이 펼쳐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금강 자전거 길입니다. 와 여기 자전거 있다 여기 대여하는 방법이 있네요 여기 자전거 뒷바퀴에 QR코드를 인식하면 바로 됐다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일일 이용을 할 수가 있대요 이제 오늘 제 자전거가 되는 거죠 누구나 쉽게 대여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세종의 어울링입니다. 길로 내려가죠 일단 출발하기 전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서 안전모도 착용해줍니다. 학창 시절에 자전거 종종 타긴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타는 거거든요. 잘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자전거 도로 타고 가면 되죠? 출발! 대청댐에서 시작해 금강 하구뚝까지 이어지는 금강 자전거길. 세종을 남북으로 가르는 금강을 따라 달리다 보면 어느새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에 닿아 1500년 전 백제의 고도로 시간여행도 떠날 수 있습니다. 여기 자전거 타기 너무 좋다. 자전거 도로도 잘 돼 있어서 좀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소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볼 수 없었던 금강과 세종시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강을 따라 천천히 달리며 한가로이 풍경을 즐겨봅니다. 아, 이렇게 강물 따라 봄바람 따라 자전거 타니까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여유도 즐기고 또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힐링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페달을 밟다 보면 산등성이에 높게 솟아있는 건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세종시 중심 행정타운 중앙에 세워진 밀마루 전망대입니다. 해발 98m의 산 위에 세워져 있어 인근 지역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세종의 명소죠. 이야, 다 보인다. 와, 저기 세종 정보청사잖아요. 높은 곳에서 동서남북 펼쳐진 전망을 바라보니 가까이서 볼 때와는 또 다른 세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곳은 행복도시 중심에 위치한 밀마루 전망타워인데요. 이곳에서 정부 세종청사 위주로 행복도시의 전경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밀마루라는 뜻이 있나요, 따로? 이 지역의 옛 명칭이에요. 민마루에서 발음하기 편하시라고 밀마루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밀마루 전망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기군 남면 종촌리의 옛 지명인 민마루, 낮은 산등선이라는 뜻인데요. 산등선 위에 있어 세종시의 전경은 물론이고요. 공주와 조치원 등 인근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이런 전망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밀마루 전망대만의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우선 도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도시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전망대보다 이제 높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쉽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밀마루 전망대를 지나 이번엔 조금 더 페달을 밟아 멀리 달려봤는데요. 그 목적지는 바로 세종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 세종 전통시장입니다. 올해로 250주년을 맞이한 지역사회의 문화유산이자 오랜 역사를 이어온 전통시장이죠. 1770년도 그 영조 46년에 동국문헌 비고라는 그 책자에 보면은 조치원 시장이 4일, 9일 이렇게 열렸다 해가지고 올해 250주년이 돼요. 아니, 역사도 깊고 예. 또 없는 점포가 없을 만큼 점포 수도 많고. 그렇죠. 이제 뭐 날씨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진짜 봄이 왔구나 싶어요. 이렇게 봄나물 많이 나와 있고. 어머나! 그죠? 봄나물이. 어머니 뭐라고요? 다 맛있다. 아, 맛있다고? 요새는 이게 새뜩하고 맛있지. 여기서는 안 와. 거제도서 올라온겨. 그러니까 요게 고들빼기. 이거는 방풍이. 방풍나물. 와, 이거 달래 진짜 달래 너무 좋아하는데 달래. 이야. 아, 이 시장만 와도 아 진짜 봄이 왔구나. 나물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적 엄마 손잡고 시장을 찾았던 추억을 떠올리며 구경에 나섰는데요. 시장 신발 가게 진짜 오랜만에 와봐요. 여기 애기들 운동화도 있고. 와, 진짜 정겹다, 분위기. 사장님이세요? 네. 아니, 저는 아까부터 가만히 앉아서 빤히 쳐다보셔가지고 잠깐 앉아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앉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래돼 보이면서도. 네. 얼마나 되셨어요? 만으로 38년 됐어요. 사장님이 혼자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신랑이 총각 때부터 이 신발을 해왔어요. 그래서 같이 하게 돼서 결혼해서 한 1년 정도 쉬고 결혼도 좀 일찍 한 편이고요. 아니 40년 동안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나의 뭐 천성이라고 그럴까 업이라고 그럴까 즐겁게 이렇게 스트레스라든지 뭐 그런 거보다는 가게에 일단 들어오면 즐겁고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것 같아요. 40년간 갖은 풍랑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박명애 씨. 지금은 세종 전통시장의 터줏대감으로 상인들의 기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에게 이 세종 전통시장이란?
어떤 의미인지. 25세 지금 이 나이까지 이 시장에서 제 삶을 다 바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바친 거에 불행보다는 즐거움이 더 많았다고 저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해서 부자 되겠습니다. 자, 부자 되세요. 화이팅! 시장에 오면 주전부리를 빼놓을 수 없죠. 장 보느라 허기진 배를 달래줄 오늘의 간식. 냄새 나요. 와. 만두네요, 만두. 네, 저희 집 만두가 좀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아니, 몇 년 동안 만두 장사하신 거예요? 농사에서 10년 넘게 하다가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엄마 곁으로 온다고 여기 왔어요. 진짜요? 김치, 새우, 고기만두. 뜨끈뜨끈 갓 쪄낸 만두와 찐빵이 준비됐습니다. 이 담백한 맛이 일품인 고기만두부터 한 입 크게 먹어봤는데요. 그 만두가 만두편이 쫄깃쫄깃하고 그 안에 그 육즙이 가득 차있는데 너무 맛있다. 오색빛깔 찐빵도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죠. 이거 보세요. 요 안에 이렇게 달달한 요 파당금. 파당금이 듬뿍 들어있어서 너무 달지 않을까 싶었는데 많이 달지도 않으면서 촉촉한 빵 반죽과 어우러져 환상의 조화를 이룹니다. 오늘 세종에 와서 따뜻한 봄바람도 마음껏 즐기고 이렇게 전통시장에 와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요. 여러분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봄 냄새 맡고 싶으시다면 세종으로 놀러오세요. 꽃피는 3월, 행복도시 세종 곳곳에 숨겨진 봄 기운을 만나봤는데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온 만큼 모든 이들에게도 따뜻한 희망의 싹이 돋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길, 좁은 도로를 달리고 또 달리고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제작진의 불안감도 깊어만 갔는데요. 이번에 차에서 내려 다시 한참이나 걸어 올라갑니다. 촬영 장비 들고 산 넘고 물 건너 대체 어디로 가는 거죠? 드디어 눈앞에 한 건물이 보이는데요. 조심스레 문을 열었더니 이거 혹시 전기톱? 옆에 이건 칼, 망치,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보리스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보리스트요? 예. 무서운 거 아니에요.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보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깊은 숲속에 위치한 아보리스트 센터입니다.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사람들이 모여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열띤 대화의 주제는 바로 나무. 가지치기예요. 저도 우연찮게 이제 아보리스트라는 걸 알게 되고 듣게 됐어요. 아보리스트란 나무에 올라 가지치기나 병해 충목 관리, 위험 수목 제거, 종자 채취 같은 일을 하는 수목 관리 전문가를 뜻합니다. 크레인이나 사다리가 닿지 않는 숲에서 혹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관리할 때도 아보리스트가 빛을 발하죠. 연령도 성별도 다양한 이들은 아보리스트가 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인데요. 아보리스트의 꿈에 도전하는 수강생들과 함께 수목관리의 세계를 만나러 가볼까요? 수목 관리하는 거죠. 수목 관리. 수목 관리하는 직업이 아보리스트. 나무의 위해 요소라든가, 그다음에 가지치기 뭐 이런 것들을 나무의 입장에서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보리스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14일 정도 2주간 교육을 한꺼번에 해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토양이 잘 돼 있으니까 뭐 1박 2일, 2박 3일 뭐 이렇게 코스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죠. 근데 저희는 한꺼번에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이미 해외에서는 아보리스트의 가치와 필요성이 인정돼 당당한 직업군으로 성장했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하기만 한데요. 수목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아보리스트에 대한 관심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제 암벽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깨를 한번 다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트리 클라임을 어떻게 접하게 됐어요. 유튜브 보고. 그래서 그러다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걸 보고 이거 수목 관리 쪽에는 꼭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가지치기를 다니거든요. 근데 죽은 나무 지금 여기도 많은데 저거를 미리 안 잘라줘가지고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더 공부를 좀 하려고. 아보리스트라는 말은 알았었거든요. 이 아보리스트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는 줄로만 알았었어요. 건강 위해서 뭐 등산을 한다, 뭐 테니스를 한다, 각가지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동의 종목을 저는 이걸 택한 거죠. 물통도. 건강한 숲을 가꾸기 위해 아보리스트의 존재는 필수. 하지만 아보리스트가 되는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몇 가지 장비와 로프 하나에 의지해 15m 이상의 높은 나무 위로 올라야 하기 때문이죠. 등목 장비를 꼼꼼히 연결한 후 마치 공중을 걷는 듯 순식간에 나무의 정상으로 향합니다. 밑에서 보니 까마득한 높이인데요. 이 상태로 나무의 종자를 채취하거나 가지치기 같은 다양한 수목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장비를 쓰지 않고 오직 로프를 사용해 나무에 오르는 이유는 단 하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천천히 어찌 가버리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조경과를 나왔는데요. 조경이 마당 안에서 하는 거라면 이 산림 쪽에서 하는 이거는 더 넓어요, 범위가. 그 수목 관리부터 뭐 인명 구조 그리고 레크레이션, 숲 체험 범위가 아주 넓어요. 그리고 올바른 가지치기에 대해서 다시 배울 수 있어요, 여기 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나무의 안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사람의 안전. 네, 저렇게 올라가서 두 손을, 양손을 자유롭게 쓰면서 정확한 곳을 작업을 해야지만 나무가 썩지 않거든요. 네, 나무가 제2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꼭 사람이 올라가서 해요. 나무가 그냥 그대로만 놔두면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이렇게 이 줄기하고 여기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잘라줬으면 여기가 유압이 됐을 텐데 이렇게 길게 자른 거죠. 이거는 그냥 숟가꾸기 하면서 그냥 자른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여기서부터 썩어 들어가죠. 이 밑으로 다 썩는 거죠. 다 썩으면 이 나무가 크면 클수록 이 부분, 뿌리 부분은 약해지겠죠. 우리나라 전 국토산이 다 이래요. 이렇게 썩었잖아요.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아물지 않은 단면으로 물이나 균이 침투해 나무가 썩어 들어갑니다. 방치된 나무는 천천히 죽어가고 썩은 가지가 떨어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죠. 올바른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선 나무의 생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보리스트는 클라이밍 기술뿐만 아니라 수목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입니다. 현재 한국아보리스트협회에서는 아보리스트 민간자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수목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은 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나무를 위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높은 나무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에 로프를 연결하는 작업부터 시작되는데요. 나뭇가지가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사전 작업이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로프를 올리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이렇게 라인을 설치해서 로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프를 올리기 전에 이제 드로우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이 가는 줄을 먼저 걸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마찰 보호기를 올리고, 마찰 보호기는 수목하고, 그러니까 나무의 숲이하고 로프하고로 보호하는 장비거든요. 그걸 올리고 그 안에 다시 이 라인을 통해서 로프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울창한 숲속에서 아보리스트 교육이 계속됩니다.
이번엔 수강생들이 직접 나무에 오를 차례인데요. 다양한 매듭법과 장비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선 실전만큼 좋은 게 없죠. 전체적으로 근데 수목 관리하다 보면 워낙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 변수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지상에서 이렇게 뭐 여분의 장비를 올려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걸로 다 해결해야 되다 보니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병모 소장은 국내 1호 아보리스트입니다. 올바른 수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보리스트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최근엔 산림 레포츠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아보리스트의 활동 범위도 점차 넓어지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게 트리 플레잉인데요. 클라이밍 기술을 이용해 나무에 오르는 트리 클라이밍, 로프를 연결해 나무 사이를 이동하는 짚라인, 숲 체험과 산림 치유까지 숲과 교감하는 친환경 액티비티가 늘고 있습니다. 이색 직업 아보리스트의 전망도 초록빛. 살아있는 나무 위에서 활동하는 만큼 아보리스트의 모든 활동은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천천히 너무 빨라. 나무 위를 걸으며 숲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앞으로 아보리스트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나무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나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 주머니를 위해서 일을 하죠. 그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해요. 선생님은 교수님 이렇게 가르쳤는데 자기네 다른 곳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도 그게 아니라고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두 개를 똑같이 펴놓고 봤을 때는 어떤 게 이제 올드한 거고 어떤 게 새로운 이론인가는 그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